요즘 구독이라는 단어 자주 접하게 되죠.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잡지 구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구독, 좋아요부터 시작을 해서요. 꽃이나 와인, 공간까지도 구독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은요,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곤 하죠.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구독이라는 단어가 열심히 성장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책방도 구독하고 계시죠?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쌉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책 책방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요? 네, 아마 책 좀 읽으신 분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5권짜리였거든요. 지금은 이 분량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서 10권 정도까지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10권 책을 들고 나와요? 사람 지금 기대하다가 지금 한숨 나오게 너무 길어요. 우리 인생 책방 멤버들은 분량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에요? 분량이 많다고 이게 뭐 읽기 힘든 그런 책이 아니라요. 말하자면 시트콤 같은 책이에요. 부담 없이 유쾌하게, 소소하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조반니노 꽈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라는 책입니다. 일단은 제목만 보면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약간 종교적인 향기가 나요.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 줄거리를 정리해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설정과 배경, 시트콤처럼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뽀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바사. 여기가 이제 배경이에요. 네. 이 마을 성당의 신부 돈까밀로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마을의 읍장 빼뽀네라는 이 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정말 정치적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부님 나오고 하니까 막 너그럽고 용서하고 이런 것 같은데 둘이 약간 좀 다투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예외이긴 하네요. 라이벌이에요. 신부님과 이 읍장을 라이벌이고요.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이기도 합니다. 네.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의 그 무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을 때 이 읍장이 바로 공산당 읍장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기독교 민주당을 대표하는 신부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두 세력의 중심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또 라이벌이기도 해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야이 나쁜 하면서 서로 헐뜯는데 뒤에서는 서로를 걱정해 줍니다. 애증의 관계네. 네, 정말 츤데레 전형인데 왠지 중간에 좀 네. 이렇게 좀 말려줄 누군가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소설에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캐스팅돼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캐스팅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요?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와.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돈까밀로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돈까밀로한테만 보이고 돈까밀로한테만 얘기를 합니다. 돈까밀로가 좀 안 좋은 짓을 하고 왔다. 그러면 항상 뭐 성경 말씀에 충실하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좀 교훈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까밀로가 그 예수님이 꿈에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부자한테 기부금을 받아요. 예수님이 내라고 했다면서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건 거짓말하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이제 혼내요. 돈까밀로가 아니 그게 결과가 좋으니까 수단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과 또 논쟁을 합니다.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이 꿈에 나와서 그 부자한테 기부금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돈까밀로가 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끝나요. 이 소설에서는 예수님도 귀엽게 나오시네요. 근데 처음에 작가님께서 시트콤 같은 소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읍장님, 예수님 다 너무 호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우리나라 인기 드라마의 모티브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그 다혈질 카톨릭 사제로 김남길 배우가 나온 작품이 있죠.
열혈 사제. 맞아. 네.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사제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재밌는 작품을 쓴 작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조반니노 꽈레스키라는 사람은 원래 그 광고화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주간지에 기사를 할 때 사파를 그리기도 해서요. 실제로 이 소설의 사파도 자기가 그려요. 네. 이 사파도 보면 되게 귀엽게 잘 그리거든요. 신문에 이 시리즈를 연재를 했는데 이게 그 일러스트까지 해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책으로 출간돼가지고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37개국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계속 또 부러운 사람들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도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솔리니를 모욕한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군대 재소집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치가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또 14개월 정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도 좀 있었던 사람이기도 네.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이거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애독자들이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그렇고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 그리고 형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책으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사람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좀 별론 것 같아 이러면서 확 뭔가 벽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종교 이념 이전에 인간이 있다는 걸 유쾌하고 재밌게 다루고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정말. 네. 요즘 사실 극심한 대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런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로켓이라는 평생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제6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내신 항공우주공학자 최현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서부터 로켓에 관심이 많았고 또 로켓 과학자가 되는데 관심이 많았는데 혹시 우리 선조들은 로켓을 안 만들었을까? 이 신기전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서 재현할 수 있는 로켓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로켓에 사용됐던 엔진입니다. 박사님, 네. 저랑은 잘 안 맞는 친구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맞아요. 학교까지 문과기 때문에. 아, 네, 네. 근데 로켓이라는 평생 친구를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친구 같기도 하거든요. 이 친구 때문에 속 썩은 적은 없으세요? 속을 많이 썩였죠. 그래요? 썩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과학전람회에 로켓을 만들어서 출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쉽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제작을 해서 네. 실험을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저 말을 했는데 이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한 로켓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졌을 때쯤 이게 꽝 하고 터졌어요. 폭발해가지고 여름이었었는데 하얗가루 같은 것이 이제 몸에도 배기고 아유, 그 다음에 다른 데 문제 없나 하고 가서 세면대에 가서 코를 풀어보니까 귀로 바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벌써 고막을 잃어가지고 하여튼 고막이 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감기 같은 거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기도 좀 자주 걸리고 고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로켓에 빠져 계셨는데 최근에는 하나 더
전통 무기, 그중에서도 거북선에 푹 빠져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제가 고막을 다치고 나서 부모님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 기초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되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신기전이라는 것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기전을 찾다가 보니까 세종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개발했던 각종 화약 무기 설계도를 전부 또 찾아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이제 복원해서 옛날 화포도 이제 발사 실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 화약 무기가 가장 많이 잘 사용된 데가 결국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우와. 이 화약 무기 전문가로서 네. 거북선의 대포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지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냥 들어도 빠지는데 네. 그러면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거북선이 네. 실제와는 좀 많이 달라요? 어때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북선의 등 전체를 거북이처럼 이렇게 씌우는 스타일이었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게 중심이라든지 포를 쏘는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거북선 3층의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용을 했다. 네. 는 이제 그런 결론입니다. 재밌네요. 이제 네. 우리 후대는 이제 기억하는 거북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야, 로켓과 거북선이 무슨 그 연관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우주공학자 최현석 박사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책을 골라주셨을까? 야, 역시 기대대로 우주 전문 기자 강진원 기자가 쓴 빅브라더를 향한 우주전쟁이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어느 때보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하지만 여전히 우주라 하면 낯설고 다른 세계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우주 탐험을 할 수는 없을까? 빅브라더를 향한 우주전쟁은 10년 넘게 우주 전문 기자로 살면서 우주 박사가 된 저자가 광활한 우주 세계와 우주 개발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네, 우주 전문 기자 강진원 기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곳곳에 박사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실물 영접을 책 속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청사진을 쓴 주역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을 읽고 그 인공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인공위성이 없다 하면 내일의 날씨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션도 못 보죠. 스마트폰도 못 하고 그리고 월드컵 중계할 때 축구 경기도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일단 인공위성의 어떤 역사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메인도 재밌었지만 격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GPS 이런 것도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이 꽉 잡고 있어서 이거 공급 안 해주면 우리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이 된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충격받기도 했고요. 네네. 우리가 좀 몰랐던 상식들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박사님이라면 우주 개발 관련된 서적은 뭐 전 세계적인 서적 다 꿰뚫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우주 전문 기자지만 사실 이제 과학자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우주공학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쉽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저는 마음에 들었고 네. 또 뭐 저를 소개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아주 참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우주 개발. 또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생 책을 통해서 최현석 박사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주 시대입니다. 네, 이제는 뭐 민간인이 탑승한 우주선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상업적 우주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박사님 그야말로 제2의 우주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활짝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 5월에 우주항공청을 이제 개청을 해서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크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2의 우주 개발 도약기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주여행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한 언제쯤 되면 우주여행 가볼 수 있을까요? 저도 못 갔습니다. 아직 못 저도 못 가셨구나. 갔는데 사실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네. 차비가 비싸요. 머니가 문제구나, 뭐니 해도. 네. 맞아. 그러자도 우주 개발 이 분야에서 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머스크라는 네네. 사람이 만드는 스페이스 X에서 네. 지금 화성 가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못 와. 보내주기만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내주기만 하려면 당신이 먼저 가라.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은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일반인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주선도 개발하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싼 거는 한 3, 4억 정도면은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네. 아직은 그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네네네. 좀 일반화가 많이 돼서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한번 이제 미국의 그 캐나다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표를 끊다 보니까 밤 시간대에 비행하는 네네네. 이런 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이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밤 12시 넘어서 이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창문 열고서 이렇게 밖을 보니까 달이 떠 있는 상태에서 쫙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신기하다. 야, 이게 바로 우주여행이다. 그래서 가장 현재도 값싸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여행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주선 타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누리호 발사에 또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발사 현장에 박사님도 계셨죠? 저는 발사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네. 타 방송사에서 네. 그 해설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방송을 하셨군요. 네, 방송국에서 네. 직접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소의 창설 멤버로 참여를 해서 네. 제가 맡은 그 임무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엔진을 개발하는 그런 팀의 실장을 제가 맡았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발사하려면 어떤 엔진을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임무였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미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런 로켓은 있었어요. 그런데 고체 추진제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km 이상 날아가는 로켓은 못 만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액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형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가 이제 이번에 누리호 발사의 이제 모체가 됐죠.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 2, 1, 발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 걸렸지만 34년 전에 로켓을 발사했을 때 참여했던 연구원이 30명인데 그 30명이 이제 핵심 연구원이 돼서 지금은 이제 300명으로 늘어나서 이제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를 하게 된 10배 부응했네요.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이제 저희 그 실원들이 연구원들이 개발했던 액체 엔진이 누리호에 사용이 돼서 이제 누리호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참 시작하기를 잘했다 네. 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 이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들어서 더 그 의미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분야도 뭐 이제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만 네. 특히 이런 로켓 분야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분야는 네. 외국에서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하려면은 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개발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 작성에서부터 네. 10만 개 이상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다 국내에서 100% 국산화해서 네. 이번에 성공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메이드 인 때문에 코리아. 네. 사실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지만 거기에 핵심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100% 국산화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누리호는 네. 전 세계에서 기술도 안 주고 부품도 팔지를 않기 때문에 100% 국산화가 됐다는 거를 이미 전 세계에서 다 아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서 국산화해서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고 무게가 1.5톤급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승용차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이런 우주 낙하체를 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한 7나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이 참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많이 좋아하셨겠지만 네. 외국에서도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예뻐요. 네. 우리 별기로. 예, 맞습니다. 이름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뭐 제가 짓지는 않았는데 뭐 제가 잘 알고 또 제가 존경하는 최순달 박사님이 네. 지셨는데 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사실 우리별 1호를 만들 때 네. 영국의 서리 대학이라는 데랑 같이 공동으로 배우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는 어떤 일부 분들은 그게 우리 별이나 남의 별이지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기는 했지만 네. 어떻든 최순달 박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별 1호로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초창기만 해도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 별 1호가 올라간 이후부터는 다음번엔 우리가 얼마나 성능이 좋고 큰 거를 만들 거야. 뭐 이렇게 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주 큰 우주 개발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맞아, 있었기 맞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항공 우주가 과학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뭉클해지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까요? 네, 최현석 박사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꿈의 로켓입니다. 박사님은 평생을 정말 우주 로켓 개발에 매진을 해오셨는데요. 명실상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로켓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관심 갖게 되신 게 그럼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국하고 소련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경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은 저뿐만 아니고 전부 다 학교에 가면 야, 미국에서 이번에 무슨 위성을 발사했고 우주선이 지구를 몇 바퀴 돌고 내려왔다는데 야, 이 소련이 과연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평상시에 뭐 학교나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그 만화방에 있는 만화에도 그런 네. 우주 경쟁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우주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보다 머리 좋고 성적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 친구들이 로켓 과학자 된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같이 시작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해야 이게 되겠다. 다른 거라니까요. 저는 저 친구들 잘하니까 저 친구들이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더 빨리 할 거야라는 마음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시작을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네. 한 번은 이제 저희 부친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 용돈을 가지고 중고 책방에 가서 과학책을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용돈 줬는데 너 뭐 했냐? 네. 이거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과학자 되려고 과학책을 사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걸 좀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얘기해야 매번 되는데.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매달 얼마씩 와. 용돈을 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용돈 받는 대로 이제 저는 과학책을 계속 사서
보면서 이제 과학자 되는 그런 이제 꿈을 준비를 했었죠. 박사님의 로켓에는 꿈이 담겨 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이 담겨 있었고 지금 담긴 꿈은 좀 다른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런 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산업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분야에 진출해서 일을 하면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또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올해 또 이제 우주청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간접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글귀에서 봤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꿈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청룡 같은 열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좀 쉽시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제가 다 타이어드예요, 박사님.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입니다. 자, 짜잔. 이제 두 분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연석 박사님의 취미는 네모이다. 뭘 것 같으세요? 두 분. 네모이다. 네. 이게 네모로 나왔으니까 의외일 거예요. 저는 만화. 만화이다. 만화책 좀 그만 봐요, 작가님.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부모님이 계속 돈 주신 걸로 과학책 사서 보셨다고. 그러면은 또 인생 책방이니까 독서이다. 5천만의 취미 독서이다. 독서이다? 두 분 너무 진짜 노멀한데? 너무, 급좀 필요한 거 아니죠?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불장난이다. 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박사님? 로켓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려면은 점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불을 붙일 때마다 이게 이제 불장난 또 이제 불장난이라는 의미는 또 어른들이 생각하는 불장난도 있잖아요. 네. 하면은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붙이지만 늘 하다가 이제 이게 잘못되면 폭발하고 위험하니까. 또 이제 위험하니까 네. 또 실험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그 성능 같은 거를 볼 때는 참 좋지만 늘 이제 불안한 또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생활이기 때문에 불장난이다. 되게 신기하다. 우리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막 실험하다가 박사님이 팡 소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머리 이렇게 되는 장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최연석 박사의 학창 시절 별명은 네모 박사였다. 뭐였을까요? 학창 시절에도 별명이 박사셨어요? 저는 약간 똘똘이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똘똘이 박사? 저 시절에 예전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척척 박사, 부리부리 박사. 부리부리 박사? 네. 둘 중에 뭐예요? 그런 거. 부리부리 박사는. 부리부리 박사? 박사? 약간 그 엉뚱 박사? 엉뚱 박사? 네, 왜냐면은 뭐 로켓을 갑자기 뭐 불 붙이고 이러는 게 엉뚱해 보일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골빈 박사였다? 골빈 아니, 이렇게 박사라고요? 최고의 박사님인데 골빈 박사님이 뭡니까? 우리 친구분들, 지금 저에게 연락 개인적으로 주지 마세요. 그거 어떤 뜻입니까, 박사님? 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과학책을 보고 네. 그 이제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네. 사실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그쵸.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좀 이제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붙여준 게 골이 비어서 헛소리라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래서 엉뚱 박사랑 비슷한 거네요. 예. 골빈 박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그래.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좀 골을 채워서 진짜 박사가 이제 앞으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대단하시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나 안 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골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지금까지 권진영의 아주 소소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연석 박사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는 전통 무기 연구가입니다. 살짝 저희가 시작할 때 거북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 최근에는 전통 무기 연구에 굉장히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세계 최초의 로켓이 중국에서 1232년에 만든 불화살이다 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에 간 다음에 역사 교수님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를 발표한 논문이 없다.
발표한 논문이 없는데 학생이 그 부분이 궁금하면은 네. 한번 연구를 해봐라. 와.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한테 그럼 이쪽 분야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화양 무기를 과거에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나 그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연락처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조금 받아가지고 네.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열정이 정말 제가 이제 이런 대단하다. 연구를 하려고 네. 하는데 이제 도와주십시오. 네. 라고 했더니 다들 좋아하세요. 갔더니. 왜냐하면 이쪽 분야 관심 갖고 연구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그 국민대학에 계셨던 그 허선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었어요. 그분한테 갔더니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학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라고 해서 이제 그 제목하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규장각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세종시대 때 우리가 화양 무기를 국산화하면서 국산화하고 나서 만들어 놓은 설계도예요. 와. 이건 세계적으로 보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옛날 화양 무기에 관련된 책들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남아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400년대 세종 때 개발했던 화양 무기 설계도가 있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신기전 설계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기전 설계도만 찾는 게 이제 저는 목표였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로켓이니까. 네. 이제 신기전의 역사가 고려시대 때 주하라는 화양 무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신기전이 만들어졌고, 신기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길이가 한 5.5m 정도 돼서 당대로서는 세계 최대의 그런 로켓 무기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더니 학교에서 깜짝 놀랐죠. 놀라운 거죠. 네. 이게 대학교 학생이 4년 동안 연구를 해서 네. 옛날에 우리가 로켓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처음 밝혔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네. 결국은 2008년에 이제 이게 영화화로 이제 이렇게 됐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로켓은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앞서간 거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저 재밌는 거 하나 들었는데 네. 혹시 두 분 그 주교협회랑 벤젯 네. 신기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 연구하시던 분이 그 연구를 하다가 그 막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막혔는데 자다가 꿈에서 이런 거구나 꿈에서 보고 그거를 딱 만들어낸 게 주교협회나 벤젠골이거든요. 뭔가 계시적인 근데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도 맞아. 신기전 이게 복원하시다가 이게 안 되는 부분에서 꿈에서 그거 계시받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연구할 때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있지도 않았지만 네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데 신기전을 발사하는 이 화차 수레의 부품이 한 3, 4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부 이렇게 조립을 해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 부품이 한두 개씩 남아요. 이제 한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종왕이 사실은 왕으로는 1년인가 2년밖에 제의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왕세자로 세종 때 왕세자로 있을 때 화양무기 연구 책임자로 이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 문종왕릉에 가면은 비석에 뭐 그림이라도 뭐 그려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이제 동군릉에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뒤로 해서 능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대고서 문종왕의 혼이 이 근처에 있으면 지금 당신의 역작인 이 화차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계세요! 막 이러면서. 뛰어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저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 밤 꿈에 이 설계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뭐 거기까지 간 김에 그냥 한번 이렇게 머리나 좀 대고 오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장난기처럼 그렇게 했는데 밤에 이렇게 설계도가 나타나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그
설계로 이제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그게 이제 딱 조립이 끝나. 우와. 우와, 뭔가 그래서 창조가 도와줬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말씀 나눌수록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근데 정말 신기전도 그렇고 거북선도 그렇고 이론적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원을 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 화학무기 복원이 갖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신기전 논문은 75년에 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국제학회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서 한국의 아주 오래전서부터 세계적으로 대단한 로켓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다 알려졌는데 논문으로 발표한 다음 날서부터 늘 머릿속에 생각은 옛날 세종시대 때 만들었던 신기전이 날아가는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게 이제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기전을 복원해서 발사를 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때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때 이제 복원을 해서 발사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복원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논문을 발표했을 때 구조를 조금 잘못 설명을 했더라고요. 첫 번에 논문 발표할 때는 현대식 로켓처럼 제가 구조를 그렸는데 실제로 복원을 해보니까 현대식으로 하니까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현대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신기전의 구조에 대한 논문은 75년에 발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확인한 거는 93년에 실제로 복원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에 대한 연구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해봐야 어떤 실제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거북선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에 대부분 전시용으로만 만들었지 이렇게 노를 져서서 움직이는 것도 아직 없어요.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실험이 성능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제대로 된 구조가 안 밝혀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이유 뭘까요? 특히 이 우주 개발에 사용되는 각종 기술들은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에 필요한 기술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우주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꼭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개발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이 걸어오신 길이 우주 산업 개발에 굉장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실 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신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먼저 우주 개발은 훌륭한 제 후배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응원하고 이제 정말 이 거북선의 구조를 제대로 밝히는 모양을 제대로 밝히는 이런 일에 계속 집중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상상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원된 거북선 위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 입고 나를 따르라. 이 박사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까요? 네,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생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박사님의 인생책 빅브라더를 향한 우주 전쟁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 개발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이런 우주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좀 넓혀주시고 또 지지를 해주시고 또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한번 과학기술자가 돼서 멋있게 한번 내 꿈을 이루어보겠다라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진영 씨 오늘 박사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뭔가 약간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뭐 에디슨처럼 계란 이렇게 달걀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우리 박사님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구력 있게 계속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 헤매시고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우주 개발은 한국에서 하긴 힘들다, 잘 모른다. 뭐 네. 우주 개발해봤자 맨날 뭐 스페이스X라든가 아니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있어 보인다. 나 몰랐어. 역시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잖아요. 네. 이 책이 한국 우주 개발의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현황이라든가 인공위성에 대한 여러 상식들이 쭉 잘 나와 있어서 네. 가볍게 한국은 어떤 상황에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중들이 읽기 정말 좋은 책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올 5월이 되면 항공우주인이 많이 기다렸던 우주청이 드디어 이제 개청이 돼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우주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많은 지금까지와처럼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걸어가실 최현석 박사님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고령화, 집, 취업, 인권까지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입니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교육, 소득 불평등, 정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슈부터 난민, 장애인, 환경과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총 14가지 사회 문제의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괜찮지 않은 사회를 염려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미래가 불안한 이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 문제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전 세계 1200만 부를 판매한 스릴러 소설가 제바스티안 피체크의 소설 노아입니다. 전염병의 공포에 휩싸인 전 세계.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고 거리를 떠돌던 노아. 우연히 발견한 그림을 계기로 다양한 이들과 만나게 된 노아는 그들을 통해 자신이 잊었던 기억의 파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최근 환경 파괴부터 기아,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설득력 있게 다루면서도 특유의 긴박감과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녹여냈습니다. 과연 노아의 정체는 무엇이며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유통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 차별. 오늘의 서평책은 온라인 세계에 만연한 혐오 문화를 파헤치는 책, 온라인 세계의 극단주의인데요. 서평자인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저자가 인터넷의 익명성이 갖는 위험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이 초래하는 극단적 혐오의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저자가 이와 같은 대항 발화를 할 수 있는 시민성의 형성이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책임을 적시한다고 설평했는데요. 혐오 문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해독력을 제공하는 책, 온라인 세계의 극단주의였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베스트셀러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그 후 7년 만에 돌아온 책, 남겨진 것들의 기록인데요. 천국으로의 이사를 돕는 유품 정리사로서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을 정리하는 직업을 가진 두 저자는 시간의 멈춘 방에서 생각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함께 떠난 이들의 뒷모습을 책을 통해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인데요. 혁명을 꿈꿀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를 철학적으로 성찰해온 저자는 15편의 에세이와 3편의 인터뷰로 자신의 핵심 주장을 책에 담아내며 디지털화한 세상에서 맹목적인 축적을 강제하는 자본주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인데요. 책은 생태학적 재앙과 문명의 폭력에 맞서 삶의 원천을 지키는 브라질 원주민의 방법과 실천들을 살펴보며 개발과 소비 없이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된 문명 세계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사회 문제를 다룬 책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뭐 읽지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